음주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지난해 기자들 앞에 섰던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결국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지난해.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 바로 이에 불복해서 당일에 항소를 했고 검찰 역시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심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면서 재판에 참석을 했고요. 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한 그 영상이 재판 현장에서 재생이 될 때는 마른 세수를 하고 한숨을 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른 세수를 하고 한숨을 내쉰다. 허주연 변호사님, 법정 안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뉘우친다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호중 씨 변호인단이 1심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2심에서 새롭게 교체됐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제기되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네. 또 하나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 1심에서 생각보다 좀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타기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더 마셔서 그 측정 농도,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데다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타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술타기를 만약에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이 오히려 안 마셨다라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고 술타기였다라고 하면 김호중 씨의 키나 체격을 봤을 때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양주를 마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캔맥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치를 오염시킬 만한 어떤 의도가 없었고 그냥 마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은 문외한이지요. 그런데 김호중 씨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거 그거부터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스스로 자신이 쳐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 아니에요?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요것만 먼저 여쭤볼게요. 이미 김호중 측 변호인이 한 얘기예요.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거라 알고 있었단 말은 즉 자기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걸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본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걸 알아채게 되면 결국 자기한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를 할 거라, 미안해. 다시 앞에 장 보여줘요. 앞에 장을 보면 보세요.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거라 알고 있었고, 그 다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본인이 음주 측정할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자기한테 올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변호인의 변소가 성립되는 전제는 뭐냐면 매니저의 허위 자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에 생각해서 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오염시키기 위해 더 독한 술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류의 술이든 나중에 추가적으로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마신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술의 뭐 농도라 어떤 도수라든가 아니면 종류에 불문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미 많은 사건과 판례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건을 할 때 분명히 더 독한 술을 마셔야지만 이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측정치 자체가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명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핵심 쟁점이라든가 형사처벌이 되는 혐의점으로 잡히지는 않았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일 텐데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모든 피의자, 즉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저 변호사들도 수임, 즉 선임이 됐기 때문에 김호중 씨로부터 선임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변호를 하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말입니까?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근데 보세요.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맥주 마신 거는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켰으니까 야 이거 완전 범죄 성공할 거야. 자축의 의미 캔맥주 먹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의미로 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죠. 지금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것 이유가 물타기가 아니 술타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걸 그냥 마셨다면 자축의 의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들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대신 자수하러 갔잖아요. 사고 당시에 입었던 김호중 씨 옷을 대신 입고 그 다음에 김호중 씨 태도를 보면 너무 태연해요. 뭐 범죄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 편의점 들어가서 맥주 사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면 다 아시지만 너무 태연한 모습으로 맥주를 삽니다. 저 장면이거든요. 네. 저렇게 사가지고 올라가서 술을 또 마셔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좀 법정에서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켰다는 이 사실이 또 논란이 돼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네.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그냥 김호중은 방조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유명인이고 본인이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는 문제없고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가 둘이서 한 거야.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대단히 매니저한테는 무슨 죄냐고요. 매니저가 뭔 죄인데 그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대체. 네. 그런 부분에서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이 진술 자체도 사회적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진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이 운전하시다가 접촉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접촉사고는 보통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서 본인이 어떤 가해자 입장일 때, 차량의 가해자 입장일 때는 내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일단 너무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저희 보험 처리 잘 해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김호중 씨는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 내뺐잖아요. 그리고 골목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한테 전화했어요. 그게 뭐예요? 충분한 어떤 의심이 들어요? 아, 내가 술 마신 거 지금 들키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는데. 누군가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술타기 수법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1심 변호인단이 1심 끝나고 나서 싹 바뀌어서 2심에서는. 그렇다면 2심 변호인단은 왜 전략을 이렇게 강공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 전략이 김호중 씨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호중 씨가 처음에 붙잡혔을 때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공판이 진행됐을 때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고 특히 결심 공판에서는 반성의 어떤 의미를 담은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반성문도 3차례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미 양형 요소가 다 반영이 돼서 나온 그 형량이 바로 1심에서의 형량이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사실 사정 변경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검찰이 모두 항소를 했기 때문에 1심보다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아주 새로운 양형 요소, 예를 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가 이런 사정이 아닌 한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재판부에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 또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쩌면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이 네. 있는 전략인데 왜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건지에 대해서 일단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네. 있고 네. 특히 지금 한 가지 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위험운전 치상혐의 이거는 직접 적용된 혐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김호중 씨 나중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했을 때 그 알코올을 소화할 때 나오는 몸 신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어요. 이게 음주 대사체라는 건데 이게 기준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운전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 가벼운 음주 운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17시간이나 지나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기준치의 10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이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가까이 지나서 측정된 수치에서조차 기준치의 10분의 1만큼의 음주 대사체가 나왔다는 것은 운전 당시에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변호인단이 이런 전략을 취하는 데는 결론은 봐야 되겠지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남는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진용 기자님 2심 항소심의 어제 첫 공판, 이제 항소심의 첫 걸음마를 떼는 거니까 저희가 항소심 선고 결과를 예단하는 건 금물이겠지만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자칫 이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강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항소심도 1심과 거의 동일하게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그 복역을 다 한다고 가정해봐도 김호중 씨의 이 다시 복귀, 가수 복귀, 예능 복귀 이거는 정말 어려워진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최근에 그래서 보면은 그 변호인 중에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즉 유명 연예인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대중적 여론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벼운 음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게 음주량이 그만큼 적었으니까 형량이 낮아져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명 연예인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된다는 거죠. 즉 대중이 볼 때는 1심의 뒤에 가서는 반성문도 제출하고 굉장히 본인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심에 와서는 음주인데 가벼운 음주?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게 대중적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나면은 죗값을 치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가벼운 음주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대중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죗값을 치렀어도 본인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김호중 씨랑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이들과는 조금 이 양상이 다르게 갑니다. 전 대표나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을 잃었다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모두 전과가 없다.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네. 김호중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항소심 어제 첫 공판이지만 최명규 원장님, 김호중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럼 지금도 억울하다는 거, 자신이 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특별한 피해를 누구한테 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누가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아니 택시 기사님 다친 거는 그게 뭐 가벼운 중상 아니라서 다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입니까? 본인 생각에는 아마 본인 그거를 생각은 네. 엄청나게 다친 거로 거의 안 다친 거로 생각하고 있었을 네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런 경우에 피해자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나의 입장이었으면은 당신들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야. 하하. 그런 다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의 음주운전이 최초가 아니라고 가정하면은요. 네. 그날 운이 나빴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연예인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형량이 세지고 있는 거야. 라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속마음이야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